예를 들어 20대 축구 선수라고 하면 내가 축구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고, 70대 여성분이라고 하면 뭔가 산책하고 잘 걸을 수 있고 계단 오르내리고 이 정도에다가 약간의 운동 능력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능적인 목표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천재 인천재 윤영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 후에 도대체 왜 재활이 중요한지, 재활치료는 꼭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 과정은 사실 거의 모든 관절이 거의 다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관절 가동 범위 재활이 1번.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어느 시점에 90도를 만들고 어느 시점에 120도, 어느 시점에 135도를 만들어서 135도가 되면 또 사이클링이 가능해지고 뭔가 시간 인터벌에 따라서 플랜을 세울 수 있겠고요. 이제는 근력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만드는 과정이 2번. 그리고 3번은 내가 근력이 있고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됐더라도 기존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보행 능력, 러닝 능력, 중심 잡는 능력, 그리고 뭐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이런 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능적인 재활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리턴 투 매치, 정말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경기장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 일반인들은 보통 3단계 정도로 크게 카테고리 구분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은 4단계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재활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7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무릎이 90도가 안 만들어지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 다 짧아져서 관절의 구축이 진행이 되신 거죠. 이게 이미 다 짧아진 힘줄이나 인대를 다시 펴는 거는 2배, 3배로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축되어 있는 인대나 힘줄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각 시기에 어떤 가동 범위와 근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수술 후에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가동 범위 회복, 근력 회복, 그리고 기능적인 재활, 이 세 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은 가동 범위 회복입니다. 왜냐면 이게 수술한 부위를 또 살을 늘리고 또 주변 조직들을 늘리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되는 데까지만 하고 안 되는 데는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 굳어져 버려서 더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활치료할 때는 개인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환자들마다 성별, 연령별에 따라서 근육량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다르세요. 이거에 따라서 요구하는 가장 최대치의 기능이 모두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 20대 축구 선수라고 하면 내가 축구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고, 70대 여성분이라고 하면 뭔가 산책하고 잘 걸을 수 있고 계단 오르내리고 이 정도에다가 약간의 운동 능력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능적인 목표가 다 다릅니다. 수술한 다리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밸런스를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골 세팅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맞춤형의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개개인별로의 어떤 기능적인 목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뭔가 불명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K-Force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근력이나 가동 범위를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그리고 몇 이렇게 수치화해서 반대쪽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명확한 골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목표를 나아가면서 치료를 하는, 저희 병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뭔가 기존과는 다른 재활 시스템에 환자분들은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 한 2월 정도에 수술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재활치료를 내원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신데, 이분은 재활 일지를 쓰시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활치료를 했고
가동 범위가 몇 도였고, 그리고 나의 통증이나 이런 강도가 몇 점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데일리로 환자 본인께서 일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일지를 쓰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환자는 재활치료를 받을 때 수동적이 아니라 내가 내일은 몇 도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이 머릿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때 모든 성공적인 재활을 하신 환자분들의 특징은 목표 설정이 나의 나름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나는 재활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잘 되진 않고, 뭔가 명확하게 그때그때 내 상황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하루하루의 변화를 체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재활치료의 효과가 좋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겁이 나시기도 하고 뭔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수술 전 재활이라는 컨셉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가동 범위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수술 후에도 훨씬 예후가 좋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뭔가 통증이 있고 불편하시겠지만 너무 아무 활동 안 하시기보다는 근력을 잃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진행하시다가 수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무릎에 뭔가 수술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